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뉴스, 바쁘게 살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많죠? 한 주간 이슈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한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성탄절이었던 지난 25일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새벽 5시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는데요. 이 불로 2명이 사망하고 29명이 다쳤습니다. 4층에 살던 30대 남성은 자녀를 끌어안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가 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불길이 하늘로 솟구칩니다. 내부는 온통 새까맣게 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변했습니다. 성탄절 당일 새벽 5시쯤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23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입니다. 이곳 3층에서 불이 나면서 아파트 벽면이 검게 타버렸고 창문도 완전히 파손됐습니다. 불은 약 4시간 뒤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창문을 통해서 이제 좀 앞에 나중에 차가 살려달라고 외쳤던 것 같은데 저는 혹시 몰라서. 왜냐면은 빨리 이게 불이 꺼질지 안 꺼질지 모르잖아요. 그때 안 왔었거든요. 불은 계속 연기는 계속 들어오고. 불은 순식간에 고층으로 퍼져 17층까지 외벽 그을음이 생겼습니다. 200여 명의 주민들이 대피한 가운데 2명의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4층에 사는 30대 남성 A씨는 7개월 된 자녀를 이불로 감싸 안은 채 뛰어내렸고 A씨 아내는 2살 자녀를 1층 재활용 포대에 먼저 던진 뒤 뒤따라 뛰어내렸습니다. 머리를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아내는 어깨 등을 다쳤습니다. A씨의 자녀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많이 다쳤어도 가슴이 진정이 안 되네. 현장에서 보니까 더 울렁거리고 너무 그 젊은 30대가 갔다는 생각하면 눈물이 나네. 11층 계단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또 다른 30대 남성은 옥상으로 대피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70대 여성이 중상을, 28명이 대피 과정에서 넘어지거나 연기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방화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추후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도봉구청은 사고 수습 지원과 이재민 관리를 위해 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꾸리고 주변 숙소에 임시거주 시설을 마련했습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도봉구 아파트 화재 이후 시민들 사이에 화재를 예방해야 한다는 경각심과 함께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거 형태상 여러 가구가 밀집한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이 많아서 스스로 화재를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웃이 일으킨 화재에 휘말릴 가능성 또한 크다는 점에서 집집마다 생활 속 대책을 마련하는 분위기인데요. 평소 가정에서 반복적으로 화재 대피 요령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제언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효니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다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 씨의 부친이 마침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6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도주한 지 5년 만입니다. 점퍼와 모자 달린 옷을 입은 남루한 차림의 남성. 야외 탁자에 앉아 허겁지겁 라면과 도시락을 먹습니다. 느긋하게 담배도 피웁니다. 한 시민이 다가와 뭔가를 묻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
출동한 경찰이 점퍼를 입은 남성의 배낭과 옷을 뒤지더니 순찰차에 태워 연행합니다. 절도 용의자를 긴급 체포하는 모습입니다. 경찰이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자 공개 수배된 전총조 씨에 붙인 60살 전모 씨였습니다. 직원이 거기 가서 인적사항을 안 밝히니까 지문 번호가 문형으로 이렇게 딱 일치한 것을 보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였거든. 전 씨는 크리스마스인 25일 오후 전남 보성의 한 인력사무소에서 휴대전화를 훔쳤습니다. 범행 당일 밤 인근에서 우연히 발견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다른 사람이 연락이 왔어요. 비슷한 사람이 있다고. 휴대폰을 가져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서고 가려고 하는 찰나에 경찰들이 와서. 전 씨는 지난 2018년 천안 지역에서 부동산을 구입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13억 원가량을 가로채 도주했습니다. 또 지인들에게 3억 원을 빌려 달아나 공개 수배됐습니다. 전 씨는 도피 중에도 사기 행각을 이어갔습니다. 전남 여수에서는 다른 사람의 신분으로 수천만 원을 빌린 뒤 도주해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채무, 채권, 이렇게 돈을 빌려주면 수익을 내서 좀 갚아주겠다. 이런 형태로 이제 고소장이 접수가 됐고. 천안 서북경찰서는 전 씨에 대해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한편 전 씨의 딸 전총조 씨도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실패하면 아니요,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미성년자자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최근까지도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배우 이선균 씨가 서울 도심의 한 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씨 측은 사망 전날까지만 해도 진술 신빙성을 강조하며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요청했는데요. 경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입니다. 늦은 밤 서울 한 공원 인근 주차장으로 회색 SUV 차량이 들어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차와 소방차가 분주히 잇따라 지나갑니다. 현장에선 경찰이 가림막을 쳐놓고 차량 안을 조사합니다. 바깥에 내려갔더니 경찰차하고 차들이 많이 거기 있더라고 근처에. 사고를 냈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배우 이선균 씨가 서울 도심의 한 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전 10시 10분쯤 이 씨가 유서 같은 메모를 남겼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이 씨 자택으로 찾아간 매니저가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곧바로 출동한 경찰은 SUV 차량 안에서 의식이 없는 이 씨를 발견했습니다. 차량 조수석에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현장에 도착한 시점과 의학적 판단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시점도 파악 중입니다. 이 씨의 빈소는 서울대병원에 마련됐습니다. 소속사는 유가족 및 동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례를 조용하게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 아예 없으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2명 의결할 수 있다고 법률가께서 한 대립을 강요받아야 합니까? 지금 만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전화도 드리고.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 영토 분쟁 지역이라는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기술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질책하자 국방부는 교재를 전량 회수해 내용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5년 만에 개정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대하오이다오,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 분쟁도 진행 중이라고 기술됐습니다. 이 같은 표현은 즉각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독도는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로 독도에 대한 영토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이 지적을 받자 국방부는 궁색한 변명을 내놨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영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 국가가 독도를 영토 분쟁으로 인식한다 그런 식의 기술은 아닌 것으로. 하지만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억지 주장을 그대로 기술한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교재에는 한반도 지도가 10여 차례 실렸는데 그중 독도를 표시한 지도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부 지도에서는 울릉도만 표기했을 뿐 독도는 지명은 물론이고 위치조차 표기돼 있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커지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질책하고 나서자 국방부는 독도 영토 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상의 문제점이 식별돼 교재를 전량 회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며 이른 시일 내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해 교재를 보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국방부 자료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즉각 바로잡아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히며 입장문을 통해 현실에도 국제법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며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고 재차 강조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역시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영토를 수호하는 군이 고유 영토를 분쟁 지역이라고 말하고 이를 군 장병들에게 가르치려는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비판하며 장병 정신교육에 활용되는 교재에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부가 책임 있게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올 한 해 북미 관계는 사실상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미국의 북한 인권법 공백은 역대 최장 기록을 넘어섰고 북한 문제를 전담하는 국무부 컨트롤타워는 공석 상태로 새해를 맞게 됐습니다. 미 의회는 올해도 북한 인권법 처리에 실패했습니다. 20년 전 북한 주민을 인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관련 법을 만든 뒤 세 차례에 걸쳐 연장안을 통과시켰지만 2022년 9월을 마지막으로 재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리면서 입법 공백은 역대 최장 기록인 15개월째에 접어들었습니다. Help provide protection for North Korean refugees, whether it be here in South Korea or the U.S. also remains open and welcome to accepting North Korean refugees. 국무부에서 북한 문제를 총괄하는 대북정책 특별대표 자리도 새해부터 공석이 됩니다. 성킴 대표가 은퇴를 선언하고 업무에서도 손을 뗐지만 후임 인선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정박 부대표가 직무 대행을 할 예정인데 인선 관련 논의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기류는 올 한 해 북미 관계가 작동하지 않은 것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북한은 미국 등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올해에만 3차례나 군사 정찰 위성을 쏘아올리며 긴장감을 끌어올렸습니다. 미군 병사의 월북 사건으로 대화의 물꼬를 트나 싶었지만 양쪽 모두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As we have said, we are open to diplomacy with North Korea. We would welcome diplomacy with North Korea. They have always rejected that. We tried to reach out to them, but I would not see this as the sign of some breakthrough. I think 미국의 대북 정책은 후순위로 밀려난 채 2024년을 맞게 됐습니다. 권력 교체기를 앞둔 미국은 새해에도
대화와 협상보다는 북한을 억제하는 데 더욱 집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2024년 새해에도 깔끔한 정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뉴스 한판이었습니다.